가난한 사람은 절대 안 하지만 부자는 반드시 하는 한 가지 습관을 아시나요? 체계적인 재테크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사실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재테크 시작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 이유는 가계부가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인데요. 매달 갚아야 하는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할부금도 이것저것 많고, 차라리 적금으로 모을 걸 주식 투자해서 마이너스로 물려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자 돼야지 라고 다짐을 해도 시작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정리해서 깔끔하게 0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캐시플로우라는 방법인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달에 30분 투자로 충분한 부자들의 가계부 정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가계부가 정리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될지 저절로 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캐시플로우는 미국의 메가리치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는 철칙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3가지 포인트만 잘 지키면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포인트만 잘 지켜도 성공적인 재테크의 시작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 작성하기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우리 집 가게의 수입과 지출을 적어놓은 표예요. 단순히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가게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표나 그림으로 그려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 집 가게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현상 파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계부의 약점을 알아보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메모를 2개 그리시고요. 하나는 수입 항목, 하나는 지출 항목을 적어주시면 돼요. 수입 항목에는 직장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 사업소득, 부업 또는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등 돈이 들어오는 모든 항목을 적어주세요. 지출 항목에는 대출이자, 차량 유지비, 취미생활비, 통신비, 보험비 등 많은 항목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의 목적은 수입은 늘리고 쓸모없는 지출 항목은 줄여서 남는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돈을 투자해서 부자가 될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예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회사원 A라는 친구는 1인 가구입니다. 수입원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월급 200만원이 전부예요. 지출원은 주거비, 월세 플러스 관리비는 40만원, 그리고 공과금 10만원, 고정비는 통신비 5만원, 보험비 10만원, 그리고 생활비는 차량 유지비 35만원, 식비 및 용돈 50만원, 취미생활비 10만원, 저금은 예금 통장 4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한눈에 가계부가 파악이 되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거니까 여기서 항목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볼 수 있습니다. 저였으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 퇴근 후에 배달 알바를 한다던가, 블로그를 키워서 체험단으로 식비를 아낀다던가, 가장 쉽게는 하루 1시간씩 야근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방법으로 20만원 정도를 당장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출원은 지금 나가는 돈이 많아서 저금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금 100만원을 목표로 다른 항목들을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청 대출을 통해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서 주거비를 줄여야 되고요. 차량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하는 걸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저금도 예금 통장뿐만 아니라 20만원은 주택청약통장에 넣어서 세금 혜택을 받고, 나머지 돈은 국가에서 저금을 도와주는 청년통장 같은 상품을 이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통해 수입과 지출 통제 능력을 기르면 부자가 될 토대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금야금 조절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조금 부족합니다. 한 번에 크게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2번째 포인트가 중요해요. 2번째는 대차대조표 작성하기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를 적어놓은 표예요. 자산과 부채라. 굉장히 어렵죠? 설명드리기 전에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좋아하는 집단은 어디일까요? 이 집단의 최고 목적은 오로지 돈을 버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가계부 방식이 바로 대차대조표입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대차대조표를 가계부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수익률을 아득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서민들만 모르고 있던 방식이죠.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네모를 2개 그리시고요.
하나는 자산, 하나는 부채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산은 수입을 만들어주는 재화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매입한 아파트라던가 일정한 수익률이 나오는 주식, 자동화된 사업체 등이 있겠네요. 부채는 자산과 반대로 지출을 만드는 재화를 뜻합니다. 매달 이자가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본인 명의의 차량, 카드 할부금, 잘못 투자해서 반토막 난 주식 등이 있겠네요.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자들은 자산과 부채를 잘 컨트롤해서 부를 쌓고 있어요. 자산과 부채를 컨트롤하면 수입과 지출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요. 부동산 부자라고 하면 자산인 아파트를 구매하고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비싼 값에 팔아요. 원금과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다시 아파트 두 채를 구매하고 다시 팔고 다시 새 채를 구매해서 자신의 자산을 늘려갑니다. 이렇게 자산 부분을 늘려가면서 서서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우리는 아마 자산이라고 해봤자 예적금밖에 없고 부채 항목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채를 줄여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낮은 금리의 대출이 나오면 당연히 갈아타야 합니다. 카드는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혹시 사용도가 떨어지는 차량이 있다면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산을 늘려야지만 부자가 되는데요. 자산을 늘리는 건 공부가 필수입니다. 부동산, 주식, 사업 등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지금은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모으는 걸 추천합니다. 공부가 마무리될 즈음에 모아둔 시드머니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 두 개의 가계부를 따로따로 작성하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캐시 플로우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의 캐시플로우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부가 쌓이는 캐시플로우는 당연히 오른쪽 그림이겠죠? 왼쪽은 자산이 없고 부채만 있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면 부채를 갚아야 돼요. 각종 대출이자와 생활비만 써도 월급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반면 오른쪽의 경우는 자산을 잘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산을 먼저 형성해 놓고 나머지 돈으로 지출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자산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더 많은 자산을 구매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우리 집 가계부의 캐시플로우를 그려보세요. 왼쪽 그림처럼 부채를 통해 돈이 새고 있다면 풍성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오른쪽 그림으로 옮겨가도록 자산을 모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 혼자서도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겠죠? 혼자서 만들기 힘드시다고요? 제가 예시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고정 댓글에 링크로 걸어둘게요. 지금 바로 본인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번 만들어 두시면 한 달에 30분 투자로 짜임새 있는 현금 흐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캐시플로우를 만들게 된 시점부터 이미 부자들의 비법을 얻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재테크에 큰 도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테크 완전 정복 2탄에서 만나요. 안녕.